안녕하세요. 서학개미 투자자 여러분. AI가 내 취향에 딱 맞는 옷을 골라서 집으로 보내주는 회사 스티치픽스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한때는 정말 혁신의 상징이었는데 지금은 주가가 많이 떨어져서 투자자들의 애를 태우고 있죠. 그래서 오늘 이 스티치픽스의 데이터를 속속들이 파헤쳐 보면서 지금이 과연 반등을 노릴 절호의 매수 기회일지 아니면 피해야 할 기술주의 함정일지 그 속을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우리가 던져야 할 가장 근본적인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AI가 내 옷장을 채워주는 시대인데 과연 이 회사가 제 투자 포트폴리오까지 멋지게 스타일링해 줄 수 있을까요? 자, 그러려면 먼저 스티치픽스가 도대체 어떻게 돈을 버는 회사인지 그 비즈니스 모델부터 좀 알아봐야겠죠. 이 독특한 방식이 이 회사의 최대 강점이자 동시에 지금 겪고 있는 위기의 근원이거든요. 보시면 방식은 이렇습니다. 먼저 고객이 자기 스타일이나 사이즈, 예산 같은 정보를 쭉 입력해요. 그러면 AI가 막대한 데이터를 쫙 돌려서 이 고객님께는 이런 옷이 어울리겠네요 하고 옷을 추천합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실제 사람, 그러니까 전문 스타일리스트가 그걸 보고 최종적으로 몇 가지를 골라서 박스에 담아 보내주는 거죠. 고객 입장에선 정말 편하죠. 집에서 입어보고 마음에 드는 것만 사고 나머지는 그냥 공짜로 돌려보내면 되니까요. 근데 회사 입장에선 어떨까요? 이게 비용이 만만치 않은 구조라는 게 바로 문제입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숫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스토리가 완전히 갈립니다. 왜냐하면 이 데이터가 완전히 상반된 두 가지 이야기를 동시에 하고 있거든요.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죠. 바로 이겁니다. 지금 스티치픽스를 둘러싼 찬반 논쟁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한쪽에서는 고객이 떠나가고 있다. 다른 한쪽에서는 남아있는 고객들이 지갑을 더 활짝 열고 있다. 이겁니다. 고객 수는 주는데 고객 한 명 한 명의 가치가 올라가는 이 아이러니한 상황. 이게 투자자들을 정말 헷갈리게 만드는 거죠. 표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전체 매출이랑 고객 수는 보시는 것처럼 줄었어요. 그런데 고객 한 명당 쓰는 돈, 즉 RPA는 오히려 3%가 늘었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조정 EBITDA의 기준으로 드디어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활성 고객 수가 7.9% 줄어든 건 분명 안 좋은 소식이지만 이 감소율 자체가 5분기 연속으로 둔화되고 있다는 점도 이건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미세한 긍정 신호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주식을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 이른바 불스들은 이 데이터 속에서 어떤 희망의 증거를 찾고 있는 걸까요? 스티치픽스가 다시 일어설 거라고 믿는 그들의 논리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긍정론의 출발점은 바로 이 숫자, 549달러입니다. 고객 한 명이 1년에 평균적으로 549달러를 쓴다는 거예요. 이건 그냥 숫자가 아니라 스티치픽스의 전략이 바뀌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작정 고객 수를 늘리는 양적 성장이 아니라 우리한테 돈을 많이 쓰는 충성 고객, 즉 질에 집중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게 먹히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고요. 긍정론자들의 주장을 좀 더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AI 기술에 계속 투자하고 있다는 점. 가상 피팅 같은 걸로 고객 경험을 계속 업그레이드하고 있고요. 둘째, 수익성이 좋아지고 있다는 거. 비용 줄여서 흑자 전환했잖아요. 셋째, 이게 정말 중요한데 재무 상태가 아주 튼튼합니다. 현금을 2억 4천만 달러 넘게 들고 있는데 빚이 하나도 없어요. 제로입니다, 제로. 이건 뭐냐면 시장이 아무리 어려워도 버틸 수 있는 총알이 두둑하다는 뜻이죠. 결국 이런 체력을 바탕으로 진짜 알짜 고객들을 더 끌어모아서 멋지게 턴어라운드 할 거다. 이게 바로 긍정론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세상 모든 일에는 동전의 양면이 있죠. 당연히 아주 강력한 반론도 있습니다. 이제 시각을 바꿔서 회의론자들, 즉 베어스의 입장에서 이 회사가 넘어야 할 험난한 산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7.9%. 이 숫자 하나가 비관론의 모든 것을 말해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고객 한 명 한 명에게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사업의 핵심인데 그 고객이 계속 떠나고 있다는 것만큼 치명적인 신호는 없겠죠. 비관론자들이 왜 그렇게 걱정하는지 그 이유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요. 첫째, 당연히 고객 이탈입니다. 이게 계속되면 매출은 답이 없죠.
둘째, 경쟁이 너무 치열해요. 저쪽엔 아마존이 프라임 워드롭으로 버티고 있고 요즘엔 쉬이 맡은 초저가 패스트 패션 업체들 공세도 만만치 않거든요. 셋째, 거시경제 상황이 안 좋다는 겁니다. 요즘 다들 지갑 닫잖아요? 옷 사는 데 쓰는 돈부터 줄이는 거죠. 마지막으로 앞으로 마케팅이랑 기술에 돈을 더 써야 해서 수익성이 다시 나빠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고요. 결국 비관론의 핵심은 이거예요. 스티치픽스가 자기들만의 독특한 모델을 가지고 있긴 한데 과연 이 험난한 경쟁과 불경기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는 근본적인 물음이죠. 자, 여기까지 듣고 나니 어떠신가요? 머리가 좀 복잡해지시죠? 맞습니다. 지금 투자자들은 딱 그 지점, 바로 투자의 갈림길에 서 있는 겁니다. 한쪽에는 AI 혁신이라는 달콤한 이야기가 있고 다른 한쪽에는 고객이 떠나간다는 냉혹한 현실이 있는 거죠. 이 둘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하는 아주 어려운 숙제를 받은 셈입니다. 결국 이 딜레마는 두 가지 시나리오로 압축됩니다. 긍정론은 이건 기술 혁신에 거는 베팅이다. 탄탄한 재무와 충성 고객을 믿고 턴어라운드를 기다리자는 거고요. 반대로 비관론은 줄어드는 고객 수와 치열한 경쟁이라는 현실의 벽을 넘지 못할 것이다에 거는 거죠. 여러분은 어느 쪽에 더 마음이 가시나요? 결국 모든 논쟁은 이 한 문장으로 요약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회사는 지금 턴어라운드 과정에 있다. 그 성공은 AI 기술 혁신으로 떠나가는 고객들을 다시 붙잡을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정말 핵심을 꿰뚫는 말이죠. 결국 기술이냐, 사람이냐의 문제로 귀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질문이 남습니다. 스티치픽스의 그 똑똑한 AI가 과연 고객 감소라는 이 거대한 흐름을 거스를 수 있을까요? 이게 바로 수백만 달러짜리 질문인 거죠. 오늘 우리가 살펴본 데이터는 한쪽에서는 경고등을 켜고 다른 한쪽에서는 희미한 희망의 불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종 판단은 결국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각자의 몫이겠죠. 오늘 스티치픽스에 대한 저희의 분석이 여러분의 투자 판단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